네, 오늘은 챕터 11 레디칼 리액션에 대해서 얘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레디칼 리액션은 이너트 알케인을 펑셔널 그룹을 도입하는데 이 레디칼 반응을 거치지 않으면 이너트 알케인을 반응시킬 수가 없어요. 그래서 알킬 헬라이드 뭐 이런 걸 만들 때 펑셔널 그룹을 도입을 할 때 알케인에서 이 레디칼 반응을 통해서 합니다. 그래서 레디칼의 의미는 되게 리액티브 스피스를 말해요. 반응성이 큰 거 그런 걸 레디칼 퍼슨이라고 하면 조금 이리저리 뭐 만나면 분쟁을 일으키고 그런 사람을 레디칼 퍼슨이라고 합니다. 그렇듯이 레디컬 스피스를 만들면 얘는 반응성이 너무 커서 이너트 알케인조차도 반응에 참여를 한다는 거죠. 그래서 레디컬 반응을 주로 할 때 우리가 브로민을 이용해서 해요. 플로린, 클로린, 아이오딘도 있지만 그 중에 브로민을 선택적으로 많이 씁니다. 이게 리지오 셀렉티브 레디칼 브로미네이션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클로린이나 플로린, 아이오딘 같은 경우에는 이런 리지오 셀렉티비티가 되게 약합니다. 그래서 브로민 가지고 하는 걸 특히 중점적으로 봐주시기 바랍니다. 레디칼은 어떻게 만들냐 그러면은 이렇게 가열을 하거나 빛을 조여서 X, Y가 일렉트론 네거티비티가 서로 비슷해요. BR 혹은 CL 혹은 NBS처럼 N에 BR 붙어 있는 거. 나이트로젠이 3.5 일렉트론 네거티비티, 브로민이 2.8 정도가 되는데 그럴 때 열이나 빛을 조이면 그게 반드가 약해서 쉽게 잘 끊어집니다. 그래서 끊어지는데 서로 전자 하나씩 이렇게 가지고 레디칼을 만드는 걸 호몰리틱 클리비지라고 합니다. 전자 HCl처럼 일렉트로 네거티브한 Cl이 전자를 다 끌고 가서 H 플러스 Cl 마이너스 이렇게 끊어지는 것을 헤테로리틱 클리비지라고 한다면 레디칼 반응은 호몰리틱 반드 클리비지를 통해서 일어나는 거죠. 호몰리틱 클리비지를 통해서 합니다. 그 레디칼 원 일렉트론이 움직이는 거이기 때문에 이 표시하는 방법을 좀 다르게 합니다. 왼쪽에 요 아래쪽에 보면 더블 바르버드 에로라고 되어 있는 게 양쪽으로 화살표가 되어 있죠. 여기 양쪽으로 화살표가 되어 있는 거는 HCl에서 반드에 있는 H와 Cl 사이에 있는 일렉트론 페어 두 전자가 Cl-로 갈 때 이렇게 써죠. 이렇게 써죠. 이건 투 일렉트론 무브먼트를 말할 때 주로 쓰는 거죠. 이렇게. 우리가 보통 지금까지 했던 게 이렇게 투 일렉트론 무브먼트를 통해서 H 플러스와 Cl 마이너스가 된다. 이럴 때 더블 바버드 에러를 썼죠. 그런데 레디칼은 원 일렉트론 무브먼트이기 때문에 좀 표시 방법을 달리 합니다. 싱글 바버드 에러로 표시합니다. 다른 말로는 낚시 바늘 같이 생겼다고 해서 피쉬 훅 레프레젠테이션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표시한 거는 원 일렉트론 무브먼트를 말하고 있습니다. 구분해서 여러분들이 피쉬 훅으로 레디칼 원 일렉트론이 움직일 때는 늘 이렇게 쓰시면 됩니다. 레디칼은 어떤 성격을 가졌냐 그러면은 카보케라이온, 가베나이온은 카보케라이온은 트리고널 플래너 스트럭처고 그 p 오비탈이 비어져 있어서 뉴클리오 파일이 들어오고 뭐 그런 걸 얘기를 했었죠. 가베나이온은 그에 반해서 일렉트론 페어가 론 페어 일렉트론이 이렇게 있기 때문에 이게 전자를 밀어서 피라미달 스트럭처로 되어 있습니다. 피라미달 스트럭처로 되어 있는데 레디칼은 여기 트리고널 플래너 스트럭처 카보케란과 비슷합니다. 그래서 보통은 이렇게
카보캐라이언처럼 플래너 스트럭처를 쓰고 일렉트론이 위에 있을 수도 있고 아래로 있을 수 있죠. 위에 있으면 일렉트론 리펄전 때문에 약간은 피라미들 스트럭처처럼 쑥 C 본드가 내려가는 게 아니라 조금 내려갔죠. 원 일렉트론이 일렉트론 리펄전을 하기 때문에 이게 대개 아래로도 전자가 잘 갑니다. 이 레프트 rapid interconverting 하는 스피스라서 그래서 이걸 중간체로 보면은 왼쪽과 같은 트리고널 플래너 스트럭처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다른 말로 셀로우 피라미달 스트럭처라고 하는데 보통 이거보다는 왼쪽에 있는 트리고널 플래너 스트럭처로 레디칼 스피스를 정의를 많이 합니다. 레디칼 스테빌리티가 있는데 카보캐라인과 똑같이 메틸 레디칼이 가장 불안정해요. 하지만 프라이머리, 세컨더리, 터셔리를 갈수록 터셔리일 때는 엄청 스테이블하죠. 터셔리 레디칼 쪽으로 생성되는 게 유리하겠죠. 안정하니까. 그래서 터셔리 레디칼, 카보캐라인 스테빌리티와 되게 비슷합니다. 실제로 비교를 해보면 본드 디소시에이션 에너지 해서 BDE라고 합니다. 여기 호몰리틱 클리비지를 통해서 레디칼을 만들 때 에너지가 얼마나 되느냐. 메틸에서 뗄 때는 425K 킬로줄 퍼몰 정도가 됩니다. 에틸이 레디칼로 되면 프라이머리 레디칼이 나오는데 한 25 킬로줄 퍼몰 더 쉽게 떨어져요. 그래서 410 킬로줄 퍼몰. 세컨더리 레디칼, 아이소프로필 레디칼이나 터셔리 뷰틸 레디칼이 생성되는 것은 300대 이하로 떨어져서 381kJ per 몰로 안정합니다. 그래서 쉽게 떨어지는 이유는 터셔리 레디칼이 생기기 때문에 그렇다고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특히 엘릴릭 포지션의 레디칼은 되게 잘 떨어집니다. 그래서 여기에 하이드로전 이거는 sp3에 붙어있는 하이드로전이긴 하지만 훨씬 본드 디소시에이션 에너지가 약합니다. 그 이유는 레디칼로 만들어진 엘릴릭 레디칼이 레조넌스로 왔다 갔다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죠. 이런 스트럭처로 갈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기 엘릴릭 레디칼을 끊는 에너지는 터셔리 레디칼 끊는 에너지 본드 디소시에이션 에너지보다 훨씬 약합니다. 조금 있다가 그 값을 터셔리 레디칼이 381이었는데 여기는 360대로 떨어집니다. 자, 그 중에 벤질릭 레디칼은 더 잘 떨어지겠죠. 왜냐하면 벤질릭 레디칼이 레조넌스로 스테빌라이제이션 될 수 있는 게 에로마틱에 쭉 레조넌스를 하면서 이렇게 많이 할 수 있죠. 여러 개 레조넌스 스트럭처를 가질 수 있기 때문에 요렇게 가질 수 있기 때문에 또 요렇게 가서 요렇게 되니까 다양한 레디칼 레조넌스 스트럭처를 가졌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나머지는 그려보세요. 훨씬 더 잘 떨어집니다. 그래서 벤질릭 위치는 레디칼 반응도 잘하고 리빙 그룹으로도 잘 떨어지고 뭐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벤질릭, 엘릴릭 되게 반응성이 좋습니다. 그래서 엘릴릭 레디칼은 364kJ per mol 정도만 에너지를 주더라도 쏙 끊어진다는. 벤질릭은 그보다 떨려서 356kJ per mol입니다. 터셔리 레디칼보다 훨씬 더 잘 됩니다. 레조넌스 이펙트라고 할 수 있겠죠. 거기에 비해서 바이닐 이중결합에 바로 붙은 위치를 바이닐이라고 합니다. 바이닐 하이드로전 같은 경우에는 이게 레디칼로 되면 엄청 불안정합니다. 그래서 464kJ per mol 정도가 에너지가 공급이 돼야 겨우겨우 떨어져요. 거의 안 떨어진다는. 바이닐 레디칼에 있으면 뭔가 결합을 해서 GH 반드를 형성하든 CC 반드를 형성하려는 그런 리액티브 스피스 잘 생기지가 않아요. 비교해보면 엘릴릭에 비해서 한 100kJ per mol 더
언스테이블하기 때문에 바이닐 레디칼은 안 생겨요. 여기에 프로톤은 거의 안 떨어진다는 거죠. 여기 L11만 떨어진다는 거죠. 이 레디칼하고 카보케라인이 일렉트로닉 이펙트 관점에서 되게 비슷하다고 했는데 차이점이 하나 있습니다. 레디칼은 이게 리어레인지먼트를 안 합니다. 카보케라인은 좀 더 스테이블한 카보케라인이 되기 위해서 이렇게 리어레인지먼트를 거쳐서 세컨더리 카보케라인이 터셔리 카보케라인으로 쭉 이리버시블 리어레인지먼트를 거치죠. 이렇게 거칠 텐데 여기 레디칼은 그런 반응을 안 한다는 거죠. 리어레인지먼트 안 해요. 여기 이렇게 가는 거는 안 합니다. will not rearrange. 여기 레디칼 무브먼트를 표시하는 게 6가지 키 무브먼트가 있는데 첫 번째는 이렇게 일렉트로 네거티비티가 비슷한 브로민, BR, CL 일 때 빛이나 가열을 하면 쉽게 잘 끊어져서 이렇게 떨어집니다. 호몰리틱 클리비지. 그러니까 호몰리틱 클리비지가 있고요. 그 다음에 그렇게 생긴 X 레디칼, BR 레디칼이 위크 파이본드를 만나면 파이본드에 어디션 합니다. 어디션 to a pi bond 해서 새로운 시그마 본드를 형성해서 안정한 본드를 형성하죠. 그래서 thermodynamically feasible pathway. 그래서 어디션 할 수 있는 방법. 그 다음에 하이드로전을 브로민 레디칼 혹은 그 프록사이드를 하면은 요런 레디칼이 나오는데 여기 악시전 레디칼이 하이드로전 앱스트랙션 해서 떼서 알코올로 갈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알코올로 갈 수 있는데 그렇게 하는 반응 하이드로전 앱스트랙션. 그 다음에 알킬 레디칼이 브로민을 공격을 해서 새롭게 여기 요런 게 알킬 레디칼이잖아요. 요런 스피스가 브로민을 공격해서 이렇게 할로전 앱스트랙션 하는 경우도 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다섯 번째로는 이게 할로전 레디칼이 있는 알파 베라 위치에 알파 레디칼의 베라 위치에 리빙 그룹이 있으면 이렇게 파이본드를 결합하면서 할로전 레디칼을 때릴 수도 있습니다. 이 거꾸로 반응이 addition to 파이본드겠죠. 그래서 리버시블 리액션인데 리버스 리액션인데 이렇게 할 수가 있는 거죠. 이것도 이 리빙 그룹으로 여기에 헬로전이 좋기 때문에 이렇게 떨어지는 반응을 할 수도 있습니다. 일리미네이션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 다음에 호몰리틱 클리비지의 리버스 패스웨이인 이게 그걸로 가면 호몰리틱 클리비지고 요게 두 개가 만나서 레디칼 스피스가 만나서 스트롱 시그마 본드를 만드는 커플링 이렇게 하면 레디칼이 없어지는 거죠. 레디칼이 없어지는 이런 6가지 키 무브먼트가 있습니다. 이런 형태를 여러분들이 익숙해야 레디칼 반응을 이제 우리가 쉽게 쓸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호몰리틱 클리비지의 리버스 리액션이 커플링 리액션이고 그 다음에 여기 하이드로전 앱스트랙션이 리버스가 알킬이 하이드로전을 앱스트랙션해서 헬라이드 레디칼을 만드는 이런 경우도 있겠죠. 두 개가 리버스 패스웨이. 그 다음에 어디션 투 파이본드가 파이본드의 거꾸로가 일리미네이션 반응이 되겠죠. 그래서 레디칼 일렉트론 무브먼트를 일반적으로 세 가지 스텝으로 합니다. 이니시에이션, 터미네이션, 프로파게이션 스텝이라고 하는데 이니시에이션 되게 중요하고요. 특히 프로파게이션 이 스텝이 되게 중요합니다.
터미네이션 이거는 레디칼이 이제 다 쓰여서 없어지는 단계. 그래서 이니시에이션을 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레디칼을 이니시에이션 해야 새롭게 만들어야 반응 알케인을 반응시킬 수 있기 때문에 레디칼 이니시에이션이라는 것은 이렇게 브로민이나 Cl2에서 빛을 쪼여서 이렇게 끊어내는 걸 이니시에이션이라고 합니다. 레디칼을 시작하는 단계. 반대로 터미네이션은 레디칼끼리 결합을 해서 새로운 시그마 본드로 되는 그런 걸 터미네이션, 레디칼이 끝장나는 단계, 뭐 그렇게 되겠죠. 터미네이션 단계라고 합니다. 레디칼이 없어지기 때문에 이제 반응이 종결되는 그런 단계가 되겠죠. 중요한 것은 프로파게이션 스텝인데, 프로파게이션이라는 것은 계속 프로파게이트라는 것은 이렇게 앞으로 나아가는 걸 말해요. 레디칼이 한 위치에서 다른 쪽으로, 그러니까 레디칼이 반응을 해서 새로운 레디칼을 만드는 거, 이런 걸 프로파게이션이라고 합니다. 프로파게이션 스텝이라고 합니다. 그런 게 여러 가지가 있는데 addition to pi bond 이것도 프로파게이션. 헬로젠 레디칼이 파이 본드하고 결합을 하면서 새로운 알킬 레디칼을 만들었으니까. 그 다음에 하이드로젠 앱스트럭션도 헬라이드가 하이드로젠을 결합을 해서 본드를 형성하고 새로운 레디칼, 알킬 레디칼을 만들고, 헬로젠 앱스트럭션도 역시 마찬가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일리미네이션도 알킬 레디칼이 헬라이드 레디칼로 나오는 거니까 모두 다 프로파게이션 스텝이라고 합니다. 새로운 레디칼로 계속 나아가는 거. 그래서 메테인의 클로리네이션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 메테인 되게 알케인 중에서 가장 안정한 거잖아요. 이 메테인 가지고 반응을 할 수가 있는데요. 실제로 반응을 하면 빛을 줘요. 클로린이 이니시에이션 됩니다. 이렇게 클로린이 레디칼로 이렇게 나옵니다. 이렇게 레디칼은 리액티브 스피시니까 이너트한 알케인이라도 반응을 하는 거죠. 그래서 알케인 메테인하고 반응을 해서 하이드로젠 앱스트랙션을 합니다. 요거는 프로파게이션이라고 하겠죠. 새로 할로젠 레디칼이 알킬 레디칼로 갔으니까. 여기에 클로린 리에이전트로 많이 있으니까 메틸 레디칼이 반응을 해서 새로운 CCl 본드 만들고 CL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것도 역시 프로파게이션입니다. 실제 반응은 요 프로파게이션 스텝을 두 개를 더한 거예요. 더하면은 클로린 레디칼은 쓰였다가 다시 나오니까 좌우에서 쓰이고 다시 나왔으니까 없는 것 같고, 알킬 레디칼도 나왔다가 다시 소모됐으니까 없는 것처럼 보이죠. 그래서 메테인이 클로린과 반응해서 CCl 반드, 메틸 클로라이드를 만들고 HCl을 만드는 것처럼 보인다는 거죠. 그래서 프로파게이션 스텝이 되게 중요합니다. 그 다음에 터미네이션은 뭐 이 레디칼이 클로린이 다 쓰이고 혹은 이런 게 다 쓰였으면 Cl2가 더 이상 없다. 그러면은 레디칼끼리 서로 커플링을 해서 스트롱 시그마 본드를 형성하면서 터미네이션, 레디칼이 종결이 되겠죠. 레디칼끼리만 남아 있으면 이제 레디칼끼리 결합을 해서 커플링이 되겠습니다. 터미네이션 스텝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그렇게 해서 레디칼 반응이 일어나네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기억해야 되는 거는 메테인하고 클로린에 빛을 쪼여서 반응을 시키면 이게 처음에 이니시에이션은 프로파게이션에 들어가지 않으니까 그 조금만 있어도 되는 거죠. 처음에 빛 탁 쪼여서 불을 끄더라도 레디칼이 클로린이 나왔기 때문에 그게 계속 사이클을 도는 거죠. 클로린 레디칼이 조금이라도 나왔으면 그게 메테인하고 반응을 해서 first propagation 스텝에서 메틸 레디칼 나오고 HCl 나오고, 메틸 레디칼은 리에이전트로 많이 있는 클로린
Cl2하고 반응을 해서 CCl 반대를 형성하면서 메틸 클로라이드 나오고 클로린 레디칼이 다시 나옵니다. 이게 계속 도는 거죠. 메테인하고 반응을 해서 그래서 메틸 클로라이드 만들고 클로린 HCl을 바이 프로덕트를 내는 거죠. 그래서 net 리액션은 propagation two step의 propagation에 의해서 결정이 됩니다. 그래서 propagation step, initiation 이런 거는 조금만 있으면 되고요. 생성물 만드는데 터미네이션 스텝은 다 쓰이고 나서 리에이전트가 더 이상 반응할 리에이전트 클로린, 메테인이 없을 때 레디칼끼리 두 개가 부닥쳐서 종결이 되는 단계이기 때문에 중요하지 않아요. 프로파게이션 스텝이 가장 중요합니다. 꼭 많이 메커니즘을 생각을 할 때 이게 이니시에이션 스텝보다는 거기에서 약간이라도 나오면 그게 프로파게이션을 통해서 프로덕트를 내는구나. 그런 쪽으로 이해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프로파게이션 스텝 중심으로 생각을 하세요. 그래서 클로리네이션 반응은 실제로 해보면은 이 클로린 레디칼이 나와서 계속 메테인하고 반응을 해서 메틸 레디칼 되고 메틸 레디칼은 클로린하고 Cl2하고 반응해서 클로린 레디칼을 내기 때문에 이게 계속 돌면서 체인 리액션을 합니다. 이런 걸 체인 리액션이라고 하고요. 체인 리액션을 통해서 레디칼이 조금만 이니시에이션에 의해서 조금만 있더라도 체인 리액션에 의해서 수많은 프로덕트를 만들 수 있죠. 레디칼 하나당 100만 개 이상 반응을 돌릴 수가 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런데 클로리네이션의 문제점은 브로미네이션하고 대조적으로 클로리네이션은 반응을 하면 이게 모노클로리네이션만 되는 게 아니라 다이, 트라이, 심지어 테트라클로리네이션까지 됩니다. 이렇게 오고 폴리클로리네이션이라고 하는데 폴리클로리네이션에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나중에 얘기를 하겠지만 브로미네이션만 주로 씁니다. 브로미네이션은 폴리 브로미네이션 하기보다는 모노브로미네이션, 그것도 리지오 셀렉티브 모노브로미네이션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클로리네이션 반응을 시키면 여기에 H가 있고 여기도 H가 있죠. 그래서 여기 다 할 수 있습니다. 안쪽으로 갈 거, 바깥쪽으로 간 거, 안쪽으로 간 거, 바깥쪽으로 간 거, 두 개 간 거. 그 다음에 레디칼이 나왔는데 두 개 거리 커플링 하는 거. 커플링 할 수도 있죠. 그렇게 다양한 프로덕트를 낼 수 있어서 이 클로리네이션은 유기화학적으로 절개 쓰는 반응이 아니에요. 그래서 레디칼 반응을 이니시에이션 해야 알케인하고 반응을 할 텐데 그 주로 방법이 이런 클로린을 그 호모리틱 클리비지를 통해서 클로린 레디칼을 만드는 방법이 있지만 그게 엔탈피컬리 되게 에너지가 많이 듭니다. 243kJ per mol. 프록사이드, 터셔리 뷰틸 프록사이드 뭐 이런 것들, T뷰틸 프록사이드, 하이드로전 프록사이드 뭐 이런 것들은 조금 더 거기보다는 적게 되는데 얼마 드냐 그러면은 160kJ per mol 정도가 들어요. 그보다 더 적게 되는 거는 이런 에이실 프록사이드입니다. 에이실 프록사이드, 벤조일 프록사이드 뭐 이런 것들, 벤조일 프록사이드 같은 것들이 되겠습니다. 여기 벤조일 프록사이드 이런 거라. 우리 벤조일 프록사이드만 이거는 가복실 레디칼이 만들어지기 때문에 훨씬 더 잘 됩니다. 그래서 요거 에너지 들어가는 120kJ per mol 밖에 안 돼요. 그래서 가장 우리가 이 벤조일 프록사이드를 많이 써요.
TBTL 프록사이드보다는. 왜냐하면 이거는 약간만 가열을 해도 끊어지거든요. 레디칼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80도씨 정도에서 ACL 프록사이드는 제너레이션이 됩니다. 레디칼 이니시에이션은 열이나 본드가 약하니까 가열을 하거나 빛을 쬐면 됩니다. 그런데 그렇게 어렵게 생긴 레디칼을 이용을 해서 반응성이 없는 이너트 알케인을 반응시켜서 알킬 헬라이드를 만들고자 하는데, 그런데 그 생긴 레디칼을 잡아먹는 게 있겠죠. 레디칼 이니비터라고 하는데, 레디칼이 없애는 거 스캐빈저 혹은 이니비터라고 합니다. 이니비터는 이 프리 레디칼을 잡아먹는 그런 작용을 합니다. 그래서 체인 리액션을 못하게 하는 거죠. 그래서 레디칼 리액션을 이니비션 하는 그런 거죠. 그 유명한 게 몰레큘러 옥시전이에요. 여러분들이 알다시피 몰레큘러 옥시전은 이런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다이레디칼 스피스. 그래서 이 다이레디칼 스피스이기 때문에 레디칼하고 결합을 해서 새로운 CO 본드, C 뭐 이렇게 한다는 거죠. 그래서 되게 유명한 게 이런 어렵게 레디칼을 만들었어요. 알킬 레디칼. 그런데 이런 레디칼 인히비터인 몰레큘러 옥시전 대신에 요거 보시죠. 하이드로키논도 레디칼 인히비터인데 이런 거 있으면 요렇게 알케인이 되고 악시 레디칼이 되는 거죠. 피놀릭 레디칼은 레조넌스에서 안정화됐기 때문에 되게 잘 생겨요. 그래서 알킬 레디칼보다는 훨씬 피놀 레디칼로 가는 게 안정하겠죠. 그 다음에 another 알킬 레디칼에서 왼쪽에 있는 하이드로젠 애톰을 앱스트랙션 하면 요런 레디칼이 되고, 요거는 요거와 똑같은 거죠. 요렇게 가서 벤조키논이 됩니다. 그래서 피놀릭 유닛이 있으면 보통의 경우 레디칼 이니비터로 작용을, 레디칼을 잡아먹는 스피스, 스캐빈저. 그래서 우리가 클로리네이션이나 브로미네이션, 플로리네이션, 아이오디네이션에 대해서 더모다이내믹스를 볼 텐데, 더모다이내믹스가 스판테니어스 리액션이 되려고 하면 델타 G가 네거티브 밸류가 될수록 좋다고 그랬죠. 그러면은 프로덕트로 갑니다. 엔탈피 텀이 안정화되는 네거티브 밸류가 될수록 좋고, 여기 엔트로피 텀은 이게 엔트로피 델타 S는 플러스가 될수록 증가할수록 좋은 반응이죠. 그래서 이 할로제네이션 리액션 일반적으로 쓰면 메테인에 클로린, 브로민 이런 걸 빛을 조여서 하면은 메틸 헬라이드 HCl, HBr이 바이 프로덕트로 나오는데, 2몰레큘로 가니까 여기는 거의 지로예요. 레디칼 반응 관점에서 보면 2몰레큘로 가니까 엔트로피 변화는 거의 제로입니다. 그러면 엔탈피에서 결정이 된다고 생각을 할 수 있죠. 그래서 델타 G는 엔탈피와 비슷할 거고, 엔탈피가 낮아질수록 좋다는 거죠. 그래서 실제로 메테인의 CH 본드를 끊어서 XX, FF 본드라든지 FF 본드를 끊는 데는 159kJ이 들어가요. CH 본드를 끊는 데는 435가 들어갑니다. 그런데 CF 본드가 형성되면 이만큼 에너지가 나옵니다. 이만큼 더 안정해지는 거죠. HF. 그래서 이걸 전체적으로 하면 네거티브 밸류 아주 큰 값을 가질 거예요. 클로린 같은 경우에는 메테인은 똑같지만 CL 본드 스트렝스가
243 정도를 공급을 해야 됩니다. BRBR은 덩치가 더 크니까 적게 공급해도 잘 끊어지고 아이오딘은 그보다 더 적게 끊어지겠죠. 그런데 그에 반해서 CCl 본드가 형성되며 CBR 본드보다는 훨씬 많은 에너지가 나옵니다. 그죠? 끊는 에너지는 적은데 여기가 더 많이 나오죠. 여기 이렇게 나옵니다. 그 다음에 HCl이 되면은 HBr보다 훨씬 더 많은 에너지가 나와요. 그래서 네트로 이렇게 쭉 대보면 여기에 마이너스로 나올 거고 여기도 보면은 마이너스입니다. 그 다음에 여기는 보면은 이게 메테인의 CH 반드 끊는데 435 들기 때문에 여기 234, 297, 151하고 이렇게 계산을 하면 여기만 플러스가 됩니다. 델타 G인, 델타 G나 델타 H나 비슷하다고 했으니까 여기는 아주 큰 마이너스, 여기는 여기도 이렇게 되겠다는 거죠. 그래서 스판테니어스 리액션은 HI는 반응을 못해요. 스판테니어스 리액션이 아니죠. 메테인 끊는데 에너지가 너무 드는데 HI 본드나 CI 본드가 너무 약하죠. 거기에서 본드가 형성되면서 나오는 여기 열이 적기 때문에 안정한 반응이 아니에요. 그래서 아이오디네이션, 레디칼 아이오디네이션 반응은 없습니다. 그 다음에 플루리네이션은 너무 많은 열이 나오기 때문에 그러면은 너무 엑소떨믹합니다. 열이 너무 많이 나와. 여기는 플러스니까 이거는 너무 비거러스 리액션이에요. 열이 너무 많아서 이 컨트롤이 안 돼요. 폭발하고 그럽니다. 그래서 이런 거 무섭기 때문에 안 하고 여기는 non-spontaneous 반응이 연력학적으로 안 가게 돼 있습니다. 클로린하고 이제 브로민만 남았는데 클로린 브로민만 우리가 연력학적으로 안정한 반응이니까 가는데 클로린이 더 thermodynamically stable 하니까 이게 좋겠다 생각하는데 실제 하는 거는 브로민을 가지고 하는 반응, 요 반응을 가지고 합니다. 그거는 reduced selectivity 때문에 그렇습니다. 반응성이 여기 우리가 선택적으로 브로미네이션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 얘기 중심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읽어보시면 플루리네이션이 엑소떨믹한데 이 임프랙티컬합니다. 너무 비거러스 리액션이라서 폭발할 수 있다는 거죠. 아이오니네이션은 non-spontaneous 리액션입니다. 클로린, 에테인의 클로리네이션 프로파게이션 스텝만 하면 되죠. first propagation 클로린하고 반응을 하면 요걸 끊는 데 들어가는 에너지, 그래서 끊고 그 다음에 HCl이 생성되면서 나오는 에너지, 그거 차이가 클로린일 때는 요게 HCl이 아주 더 강한 본드라서 연력학적으로 안정합니다. 예, 엑소떨밍이죠. first step이. 하지만 브로민은 HBr이 약합니다. 그래서 그게 형성되더라도 열이 많이 안 나와요. CH 반대를 끊는 것보다는 열이 많이 안 나와서 엔도떨믹 리액션이에요. 요게 되게 중요합니다. 엑소떨믹, 엔도떨믹 first step에서 second step은 모두 다 엑소떨믹 리액션이에요. 여기 알킬 레디칼이 클로린하고 혹은 브로민하고 반응을 해서 새로운 프로파게이션 해서 레디칼 나와서 계속 도는 거죠. 이게 이렇게 쭉 가는 거죠. 체인 리액션을 하는 거겠죠. first, second 리액션 합치면 되니까. 요 first step에 의해서 리디오 셀렉티브가 결정되는데
그래서 클로리네이션은 first step이 이렇게 엑소더믹 리액션이라는 거죠. 엑소더믹 리액션으로 갔어요. 그런데 세컨드 스텝도 물론 요게 이만큼 90kJ per 정도로 되게 많이 나오죠. 엑소더믹. 브로미네이션은 상대적으로 엔도더믹 리액션을 합니다. HBr 반드 세기가 약해서 결합되더라도 열이 적게 나오고 에테인에 CH 본드 긋는 게 더 많이 들어가니까 열을 공급을 해야 되는 그런 상태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여기 에너지는 비슷비슷합니다. 됐죠? 브로미네이션. 그래서 first step이 엔도더믹인 브로미네이션이고 first step이 엑소더믹인 클로리네이션 이렇습니다. 그래서 속도는 훨씬 클로리네이션이 빠르겠죠. 둘 다 엑소더믹 리액션이니까 액티베이션 에너지가 적으니까 first step도 빠르게 일어나고 second step도 빠르게 일어나고 하지만 브로미네이션은 first step이 천천히 일어난다. 천천히 일어나는 것은 선택성이 있을 가능성이 있다는 거죠. 선택성.